언론에서는 종종 앞으로 노인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 본격적인 100세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 세계에서 최고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하면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수년간 차지해오고 있다고도 방송을 합니다.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정책이란 것이 쉽사리 만들어져서 금방 노인복지가 좋은 나라가 되기는 힘듭니다. 수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는 노인이 잘 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넋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각자가 본인의 삶과 노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삶의 길을 먼저 가본 인생 선배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특히 공통적으로 후회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의 노후를 대비한다면 인생 후반부가 그리 비참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의 인생 선배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었던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법륜 스님의 좋은 말씀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덤이라는 주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요즘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 몸이 좀 안 좋거나 하면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암 발병률이 왜 높아졌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사망 원인 가운데 암의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또 어지간한 병은 다 고치는데 암은 잘 못 고치니까 마치 요즘에 와서 많이 생기는 듯 보이는 겁니다. 또한 암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발암 물질이 든 음식이나 물, 공기 등 환경오염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마음을 편안히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되도록 자연적인 음식을 먹어서 발병률을 낮추고 설사 암에 걸렸다 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리 암이면 어떻게 하나 죽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 여기저기 더 아픈 것 같고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이럴 때는 몸에 대해 집착하는 나를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몸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육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마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사 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어떤 결과에도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자연식을 해서인지 병원에서 약물 치료가 잘 되어서인지 많이 좋아져서 6개월 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식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다, 병원 말을 들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들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의사 말을 듣지 않다가 죽었으니까요. 또 산에 가서 살다가 산 사람도 있고 산에 가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단정 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고민이 될 때는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완치를 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마음을 가볍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 산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 일단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더 살든 2달을 더 살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덤이다. 아,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한 달 살다 죽어도 좋고 2달 살다 죽어도 좋고 10달 살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면 남편도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본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살리겠다고 매달리다 남편이 죽으면 온갖 애를 썼는데 남편이 죽었구나. 내가 치료 방법을 잘못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산에 가서 사는 것도
남편이 좋아하면 가서 살면 됩니다. 다만 산에 가야 산다고 너무 매달리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산다는 것에 매달리면 그 결과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의사가 말한 것보다 더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 죽어도 성공한 걸로 생각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남편을 꼭 살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인생은 꼭 살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언젠가는 죽습니다. 단지 10년 아니냐, 5년 아니냐, 3년 아니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걸 갖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하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던 3개월 이상 살았으면 성공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루를 더 살아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일 죽어도 성공이고 한 달 후에 죽어도 성공이고 1년 후에 죽어도 성공입니다. 일단 생명의 한계를 극복했으니까 그 다음은 보너스라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부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기쁩니다. 부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삽니다. 하며 감사해 하면서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인생이란 게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다 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겠다는 집착을 놓아버리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삶이 힘들더라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초연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인생의 행복은 뜻하지 않게 찾아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인생 후반부를 비참하지 않게 살기 위한 60, 70대가 후회한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전적으로 좀 더 영리하게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수년간 1위를 차지해 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노후 대비에 금전적으로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있다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고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늦게 정착이 되어 노인 세대를 먹여 살리기에는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가 멀쩡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노후 대비를 꼼꼼히 하여 저축과 연금, 보험 등을 내 상황에 맞게 들어놓아야 했었지만 이전 세대들에겐 금융지식이나 노후 대비에 대한 것들을 지금처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정보가 부족했었습니다. 한국이 급격히 발전한 이유도 있었고 이전 세대는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여러 명의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를 부양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이 노후 대비의 일종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자식들로부터 도움받을 시기가 오니 내 자식들도 그들의 자식을 돌보느라 여유가 없고 이래저래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녀의 교육열이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를 나의 분신으로 생각하면서 자녀가 잘 되거나 내가 못 가본 길을 가게 되면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추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후를 자녀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자녀에게 투자하거나 자녀에게 기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명이 100세로 늘어난 현재 65세부터 20, 30년을 자녀에게 부양의 짐을 지우는 것도 자녀에겐 큰 재앙입니다. 벌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식에게 들어갈 돈이나 여러 재반 비용을 빼서 나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는 길이기 때문에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이 됩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남들이 소비하거나 즐기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저축을 하거나 연금을 붓거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금융지식에 대해 학습하려고 하면 유튜브에 연금이나 노후 재정으로 검색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설명해 주어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몇 억이 필요하다, 한 달 최소 몇백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은 각각 개인차가 크므로 그들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액수가 작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추가로 있으면 좋으며 자신에 맞는 보험으로 노후에 목돈으로 나갈 수 있는 의료비 정도를 커버해 놓으면 기본은 됩니다. 어쨌든 저축을 하든 연금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간에 본인이 젊었을 때 자신의 재정을 파악하고 미래를 멀리 바라보면서 한정된 수입 안에서 잘 아끼고 쪼개어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건강에 좀 더 신경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무분별하게 음주와 흡연을 하면서 내 몸을 아끼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같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다가 건강 생각으로 금연 금주를 한다고 하면 괜히 어울리는 그룹에서 동질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친분이나 연결고리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여 뭐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습관처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고 나서 왜 그때 과감하지 못했을까?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나이가 차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일거리를 하거나 손주들 육아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를 하여 내 몸에 이상이 오는 신호가 있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간과하여 결국 건강을 나빠지게 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회복할 시간과 능력이 되지만 나이를 먹으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60년 이상 몸을 썼으면 고장나는 것이 당연하다 싶겠지만 고장이 나더라도 가동과 운용이 가능하도록 각자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에 들어서는 그런 이상 신호에 상당히 예민하고 민첩하게 반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내 몸을 잘 알고 내 몸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나만의 상황에 맞게 일하고 몸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15분 이상 걷기를 통한 가벼운 유산소나 하체 근육 건강을 위한 스쿼트 같은 운동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인간은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난다고 합니다. 일례로 허리디스크 환자나 당뇨병 환자는 다른 종류의 질병이지만 치료법 중 하나로 걷기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걷기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과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빼먹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각자에 맞는 목표를 정하여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배움에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머리가 딸려서 다시 뭐를 배우기엔 글렀어. 이제는 기억력도 너무 딸리고 돌아서면 바로바로 까먹어서 큰일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자기 자신을 한계로 가두어 발전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예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80세까지 인지 능력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며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뇌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신경이 생성되고 발전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나는 나이가 먹어서 무엇을 배우기엔 글렀다는 자기 암시의 한계가 이러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기에 뇌가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뇌를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 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 지적 호기심 충족의 욕구도 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고령의 할머니가 뒤늦게 배움의 욕구를 채우면서 행복을 느끼고 대학교까지 입학하여 졸업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그렇게 배우면 뭐해? 어디 써먹을 때가 있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배움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노후에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인데 배움으로써 내 행복이 채워진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노인의 가장 큰 적이 외로움인데 배움을 위해 모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외로움이 극복되고 지적 호기심이 충족된다면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가치인 것입니다. 또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실천하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까요? 행복을 느끼는데 우울증이 올까요? 노후에는 배움이 주는 여러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에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조건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공부하다 애인 만나러 나갈 일도 없고 친구들이 술 먹자고 불러낼 일도 없고 자식들도 다 커서 걱정할 일도 적고 회사도 안 다니니 스트레스도 적고 이래저래 나의 온 집중을 쏟기에 좋은 여건인 것입니다. 돈을 써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배움이란 게 꼭 돈을 써서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강연 같은 경우 강연자가 시중에 서적도 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으로 충분히 지식 습득이 가능하며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강의가 무료로 잘 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시청, 구청, 주민센터 같은 곳에 주민들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무료 강좌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수강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걸 배워볼까?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었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의 행복을 위해 여행이나 좋은 추억을 충분히 만들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은 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곳을 눈에 제대로 담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떠난다면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여행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활력은 남은 노후를 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갈 계획을 짜고 실행하게 된다면 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엔돌핀도 솟아나 또 다른 설레임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 뇌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때문에 뇌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지식 등을 넣지 않아 굳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스쳐가는 사람인데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공통된 관심사로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삶이 좀 더 신선해지는 효과를 받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되고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해외에 나가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되겠죠. 하지만 해외여행이 나라마다 시차가 다르고 먹는 물과 음식이 다르기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해외여행 가셔서 고생하고 왔다는 분들이 노후에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도 돈이 있어야 하지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행은 사치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란 게 꼭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65세가 넘으면 지하철도 공짜인데 간식과 돗자리를 넣은 배낭 하나 메고 이리저리 다녀오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모르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적하고 경치 좋은 곳에 돗자리를 깔고 음악을 들으면서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 여러 가지 영감도 떠오르고 삶이 환기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셀카로 사진도 여러 장 찍어서 혼자 있을 때 사진 꾸미기도 하면서 추억을 쌓아보세요. 시간이 흘러 다시 보면 웃음을 지으면서 그땐 참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 나도 여기저기 잘 다녔네, 잘 찍어두었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취미생활을 만들어 놓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취미생활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취미생활이며 남은 20, 30년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고민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무 취미생활 없이 집에서 그저 막연히 시간을 보내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기보다는 되도록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6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하여 많은 취미를 가진 고령자일수록 사망할 위험이 낮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생활에서 사망할 위험이 낮다며 누군가와 함께 산책하는 등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골프가 세대 구분 없이 각광을 받는 운동이 되면서 시니어들도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골프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할 때는 가능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취미 위주로 하시되 가족이나 배우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하나와 각자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를 하면 좋습니다. 나이대별로
5, 60대는 주로 몸을 사용하는 취미 생활로 자전거 타기, 등산, 식물 키우기, 반려동물 기르기, 낚시, 여행, 그림 그리기, 인테리어 등이 있으며 7, 80대는 정적이고 두뇌 사용이나 마음의 안정을 갖는 서예, 글쓰기, 미술, 바둑, 종이접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전 세대 각광을 받는 취미 생활에는 당구가 있는데요. 당구는 신체 근력 운동은 물론 두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고 동료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 최근에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구장 영업이 성행하고 있고 즐기는 연령층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본인의 특기나 관심사를 발전시켜 책을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꾸준히 하여 특기로 발전시키고 책을 내고 강의까지 하게 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출판과 강의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고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얻어진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무엇일까요? 한국갤럽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등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40대 이상부터 남녀 공동 1위로 한국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취미 생활로 등산이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아웃도어 브랜드의 국내 총매출 규모가 7조 원으로 세계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등산은 심폐지구력 향상과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맑은 공기와 자연 풍경을 직접 느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습니다. 따라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인생을 활력적으로 살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취미나 일을 하는 것이 장수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취미 생활이라고 하면 텔레비전 시청이나 책을 읽는 정적인 활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활동들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인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을 늘려서 일상의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문화 관련 기관, 마트 등의 문화센터 복지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센터를 잘 이용하면 노래, 요리, 악기, 스포츠 등을 소액으로 배울 수 있고 지역별 도서관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 이런 강좌를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6, 70대가 가장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잘 참고하시어 노후의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 노후의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